13조 원.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이 포스트 차이나를 외치며 넥스트 마켓, 인도에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베트남을 떠나 중국을 대체할 완벽한 생산 기지이자 거대한 소비 시장을 찾았다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죠. 인도의 모디 총리 역시 여기서 만들어라, 우리가 다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도 전에 삼성의 임원들은 현지에서 연일 뒷목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 폭탄. 21세기 글로벌 첨단 기업에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일자리 세습 요구. 그리고 정부를 등에 업은 현지 재벌들의 텃세까지. 인도는 황금알은 않는 거위였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세계 무대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기업들의 생생한 현실을 파헤치는 대한의 품격TV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인도에서 겪고 있는 소름 돋는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13조 원을 태우며 지옥 같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지, 그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탈중국 기조가 전 세계를 휩쓸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성이 베트남의 뒤통수를 맞고 새로운 생산 기지를 모색할 때 인도는 그야말로 매력적인 구세주로 보였습니다. 14억 명이라는 압도적인 인구수.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올라선 인도는 단순히 물건을 싸게 만드는 하청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만든 물건을 그 자리에서 즉시 소비해줄 거대한 블루오션이었죠. 인도 정부가 내건 조건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른바 PLI 생산 연계 인센티브.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찍어내는 만큼 현금으로 보너스를 주겠다는 겁니다. 세금 감면을 넘어 아예 현금을 쥐어주겠다는데 이를 마다할 글로벌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산당 체제에서 흔히 겪는 돌발적인 법령 수정이나 강제 퇴거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믿었죠. 영어 소통이 원활하고 IT 인재는 넘쳐났습니다. 삼성에게 인도는 잃어버린 낙원 그 자체였습니다. 삼성은 과감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노이다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세우고 벵갈루루에는 거대한 R&D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꽃길만 남았다고 확신했을 찰나 인도는 자신들만의 혹독한 방식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쓴맛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환영 파티가 끝나기 무섭게 삼성 공장 문을 두드린 건 인센티브를 든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인도 국세청 직원들이었죠. 인도 정부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소급 과세와 고무줄 잣대였습니다. 분명히 공장을 지을 때만 해도 이 부품은 관세 0%입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바뀌자마자 말이 180도 바뀝니다. 다시 보니 스마트폰 부품이 아니라 일반 전자기기네요. 관세 내십시오. 지난 3년치 이자까지 합쳐서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황당한 논리로 수천억 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과거 노키아가 바로 이 인도 정부의 막무가내식 세금 테러를 견디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철수했던 섬뜩한 역사가 있습니다. 법정 싸움으로 간다 해도 재판 날짜를 잡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행정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스피드 경영으로 세계 1위를 다투는 삼성 직원들이 인도에서 매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No problem, no problem, tomorrow, tomorrow입니다. 문제는 그 내일이 진짜 내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주가 될지 한 달 뒤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베트남에서 3일이면 끝날 인허가 서류 도장 하나 받는데 인도에서는 3개월이 걸립니다. 담당 공무원은 특유의 몸짓으로 고개를 까딱거리는데 이게 승인을 해준다는 건지 안 해준다는 건지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첫 단추부터 단단히 꼬여버린 것이죠. 세금 문제가 기업의 돈을 말라붙게 한다면 공장 밖에서 날아온 핵펀치는 기업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 환경입니다. 최근 인도 남부 첸나이 공장 등에서 벌어진 파업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들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임금 인상이나 복지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도주가 들고 나온 가장 충격적인 요구 중 하나는 바로 일자리 세습이었습니다. 내가 정년퇴직을 하면 내 자식을 무조건 입사시켜라. 21세기 최첨단 IT 기업의 공장에서 조선시대 음서제도에서나 볼 법한 대물림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서 인도의 정치 환경이 기업에게 엄청난 도구로 작용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 선거철만 되면 표가 고픈 정치인들이 파업 현장으로 몰려갑니다. 마이크를 잡고 외국 자본 물러가라 를 외치며 노동자들의 표심을 자극하죠. 불법 시위대가 공장 입구를 막고 북을 치며 춤을 춰도 경찰은 시민의 권리라며 방관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자유가 기업에게는 지옥으로 돌변한 겁니다. 납기일은 다가오는데 라인은 멈췄고 기득권 싸움으로 변질된 파업은 돈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납기를 자랑하던 삼성이 인도 특유의 자유분방함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업과 세금 폭탄을 맞아도 물건이 잘 만들어지면 장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좌절은 현장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려면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죠.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전화 한 통이면 오토바이로 30분 만에 부품이 조달되는 완벽한 제조업 생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노이다 공장 주변에는 이런 부품사들이 전멸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품을 중국에서 배로 실어와야 하는데 여기서 인도 정부의 기가 막힌 이중함정이 발동합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수입 부품에 관세 폭탄에 때려버린 겁니다. 인도에 부품 공장이 없어서 수입을 하는 건데 인도 부품을 안 쓴다며 벌금을 매기는 황당한 촌극. 겉으로는 메이크 인 인디아를 외치며 기업을 불렀지만 속으로는 인프라 구축 없이 외국 기업의 팔을 비틀어 세금을 뜯어내는 구조였던 겁니다. 더 환장할 노릇은 현장 직원들의 마인드 차이입니다. 삼성의 경쟁력은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격차 품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인도 현지에는 찰타이, 이 정도면 됐지 뭐 라는 특유의 대충주의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불량품을 지적하면 어깨를 으쓱하며 노 프로블럼을 외치는 직원들. 한때 경쟁사 아이폰 케이스의 인도 현지 불량률이 50%에 달했다는 뉴스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사수해야 하는 삼성의 엔지니어들에게 인도는 매일매일이 불량률과의 처절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지옥 같은 난관 앞에는 끝판왕이 하나 더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를 꽉 쥐고 있는 토종 재벌 타타테타와 릴라이언스입니다. 이들은 인도의 통신망부터 유통, 인프라까지 모든 길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어도 현지 재벌이 장악한 통신망에서 우리 망에 안 태워주겠다고 하면 그 폰은 그저 비싼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들 현지 재벌은 인도 정부와 끈끈하게 결탁해 외국 기업의 기술력을 흡수하고 이익을 독식하려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갔더니 정부라는 사자뿐만 아니라 현지 재벌이라는 공룡까지 득실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체 왜 삼성은 이 지옥 같은 인도에서 짐을 싸지 않는 걸까요? 이재용 회장이 13조 원이라는 돈을 날려먹을 바보라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인도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지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여전히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생애 처음 개통할 잠재 고객만 수억 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고령화의 늪에 빠진 중국과 달리 인도의 평균 연령은 28세입니다. 돈을 벌기 시작한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사고 싶어하는 프리미엄 제품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 시장에서는 삼성의 영원한 라이벌 애플이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과거 인도가 중저가 폰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인도 중산층과 부유층이 지갑을 열면서 비싼 프리미엄 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험난하게 밭을 다 읽어놓았더니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의 과실을 따먹기 위해 들어온 셈입니다. 자존심이 걸린 싸움. 삼성은 인도 뭄바이 한복판에 최고급 체험관을 열고 갤럭시 S 시리즈와 폴더블 폰을 전면에 내세우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공장 밖에서는 시위대가 꽹과리를 치고 정부가 세금 고지서를 들이밀어도 매장 안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갤럭시가 팔려나가며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는 이 기묘한 상황. 삼성은 과정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결국 그 끝에 14억이라는 거대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독한 모래바람을 맨몸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의 베팅은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1위 인구 대국 14억 명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 기업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알박기였습니다. 인도는 분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자 동시에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질을 바칩니다. 하지만 숱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기어코 초격차를 만들어냈던 우리 기업 특유의 뚝심과 저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의 거친 야생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탈중국을 꿈꾸는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삼성이 인도에서 써내려가고 있는 이 살벌한 생존의 성적표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10년 뒤 인도는 삼성에게 진정한 황금의 땅으로 기억될까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왕좌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기업들의 땀방울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와 우리 기업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대한의 품격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깊이 있고 품격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